그래서 약 50만 달러 정도를 마스터코인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모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스터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메이드세이프라는 이 친구들은 그 P2P 스토리지, 분산 스토리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약 700만 달러를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더리움이 2014년 7월 달에 1,800만 달러 정도를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모았는데요. 이더리움이 지금은 현재는 컨트랙 기반으로 쉽게 ICO를 추진할 수 있게 해놨지만 이 당시에는 컨트랙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제네시스 블록을 까보시면 그 안에 ICO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카운트와 밸런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재밌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VC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 외에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자금을 조달했던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할 코인이나 토큰을 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 대신 코인이나 토큰을 먼저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에 등장한 이후에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코드 베이스에서 ICO를 쉽게 추진할 수 있다 보니까 ICO에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ICO를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코인스케줄닷컴이라는 회사의 자료인데 2016년도에 9,600만 달러를 모았던 게 약 37억 달러를 2017년도에 모았다고 합니다. 그게 약 38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46건에 불과했던 ICO 추진의 수가 2017년도에 235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코인스케줄의 자료고요. 지금 현재 ICO를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집계하는 그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각 그 기관마다 약간 통계 자료가 조금 다른데 모 매체에서는 약 900여 건의 ICO가 작년에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코인스케줄 자료로만 봐도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고 ICO가 확장되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죠. 분명히 안 좋은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캠이라든가 아니면 먹튀 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몇 가지 그 이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도 수없이 많은 먹튀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하나는 베네빗이라는 프로젝트인데 270만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독립된 어떤 브랜드나 기업들이 캐시백 혹은 마일리지 이런 거를 블록체인 위에서 좀 거래할 수 있는 분산 시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지금 ICO 할 때 좀 중요하게 평가할 포인트가 팀이잖아요. 근데 그 팀을 영국의 모 학교의 종사자들의 프로필을 도용을 해와서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 ICO를 투자를 하신 건데 그래서 깃허브를 까봤더니 오직 그 솔리디티로 작성된 토큰 생성하고 분배하는 그 코드만 존재했고요. 그래서 먹튀를 했습니다. 270만 달러를. 그리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는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컨피도라는 이건 뭐 암호화폐 어떤 지불 수단으로 쓰겠다고 하는 그 어떤 프로젝트였는데요. 실제 모금도 잘 끝났고 쿠코인이랑 거래소에서 거래도 됐었어요. 근데 그 팀이 갑자기 법적인 이슈가 있어 더 이상 우리는 개발을 못하겠다라고 손들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또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그 테조스 티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모금이 잘 됐거든요. 근데 개발자들이 하라는 개발은 안 하고 무슨 마이애미 해변가인가 거기서 아리따운 여성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노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서 좀 문매를 맞았죠. 약간 이런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CO 자체가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미 VC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리버스 ICO라고 부르는데 잘 아시는 텔레그램이 프라이빗 ICO로만 프라이빗 세일로만 약 850밀리언을 조달을 했죠. 근데 백서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텔레그램을 까는 건 아닌데 그 텔레그램
텔레그램 자체가 어떤 기업이 운영한다기보다는 텔레그램 오너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많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증권 그 신고서에 신고된 내용을 보니까 텔레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도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요. 코닥에서는 원래 필름 만들던 회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몇백 프로가 올랐죠. 근데 코닥에서는 코닥원이라는 그런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했고요. 지금 모금은 약 200만 달러 정도를 모았네요. 그리고 킥이라는 메신저 회사인데 이게 국내는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나 봐요. 이쪽에서도 약 100밀리언 정도를 전화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블록체인에 진출하겠다라는 어나운스를 했고 아직 그 구체적인 스펙은 나오지 않았죠. 네. 그렇듯 이런 대기업들이나 잘 알려진 기업들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들에서도 혹은 스타트업들에서도 이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리버스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ICO를 진행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주요한 이슈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탈릭이 이더리움 리서치라는 리서치 그룹에서 어떤 제안을 하나 했죠. 그러니까 ICO의 먹튀 사례가 많다 보니까 ICO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토큰만큼의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권리는 자기들이 참여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더를 100만 달러어치를 모았으면은 제가 그중에 1만 달러를 냈다면 1만 달러어치의 권리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탈중앙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ICO를 통해 모금된 자금은 그냥 개발자들이 그냥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거든요. 이거를 막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ICO 컨트랙을 퍼블리싱한 이후에 자금이 조달되면은 그 토큰에 비례해서 투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당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 초당 인출 금액이라는 거는 실은 한 달에 먼슬리하게 들어가는 개발자의 인건비라든가 운영 비용을 얼마큼 꺼내 쓸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 변수를 더 올릴 수 있어요. 투표를 통해서. 근데 내릴 수도 없거든요. 더 올려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하고 있고 돈이 더 들어가겠다 싶으면은 그 변수를 올려서 더 많은 돈을 빼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릴 수 없잖아요. 비탈릭이 약간 이상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내릴 수 없는데 좀 도덕적이지 못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면 어떡하냐라고 그게 아니고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게 있고 만약에 너무 많은 금액이 이렇게 올라갔다면 탭이라는 변수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내려야 되냐 했을 때 성실하고 정직한 개발팀이라면 자기들이 스스로 낮출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탈릭의 약간 이상주의적 사고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금은 잘 조달되는데 얘들이 자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는 국내는 지금 ICO가 불법은 아니지만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있지 않죠. 근데 프랑스에서 ICO를 약간 허용하는 분위기로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ICO를 허용하게 됨으로써 ICO를 허용하게 됨으로써 뭔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ICO를 진행해라라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지브롤터는 워낙에 많은 ICO 재단들이 가서 재단을 설립하고 ICO를 추진하는 국가인데 ICO는 편하게 하되 어떤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법률을 조금 어나운스를 했더라고요. 이런 변화에 잘 맞춰서 저희는 머클라인은 이더리움 연구회라는 스터디 그룹에서 인큐베이팅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연구회는 2017년도 8월에 그 당시에는 블록체인 코어 기술에 대한 자료가 이만큼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다 어떤 투자 정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목마름을 느낀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제 연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 3기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약 70여 분의 거의 대부분이 개발자시고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초에 작년부터 이런 ICO 문화가 조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 좀 올바르게 ICO 문화를 좀 정착시키고 참여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내부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더리움 연구의 회원들을 중심이 돼서 머클라인을 런칭하게 됐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클라인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머클라인은 크게 부트스트랩이라는 서비스와 크립토모라는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요. 머클라인 부트스트랩은 수많은 ICO를 약간 평가하고 선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직접 발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지원을 받아서 그 중에 이제 선별의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나 선별하기 위해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현실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를 구현할 때 탈중앙화해서 잘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현재 이게 지금 현재는 정성적인 평가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더리움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은 팀 빌딩부터 또 개발자도 연결해주고 백서 작성을 할 때 컨설팅도 해주고, 그다음에 토큰을 이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또 개발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초기 자금을 뒤에 설명드린 크립토고에서 조달을 해서 초기 자금을 또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나 마케팅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ICO를 성공적으로 마친 프로젝트에 대해서 거래소에 리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이제 실제 서비스를 개발할 때 또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클라인 크립토고는 이제 일종의 펀드인데요, 크립토 펀드인데요. 펀드라고 하면은 어떤 자금을 미리 받아서 저희가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밀어드리고 거기서 수익을 나누는 쉐어하는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저희는 크립토고는 일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저희가 크립토고에 참여해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먼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 본인들이 또 판단하시고 참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클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ICO에 참여하신 분들은 머클라인이 일단은 1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너스 레이트를 좀 높게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머클라인이 추천하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좀 자산 운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클라인의 워크플로우를 좀 보냐면은 지금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팀을 지원하거나 팀이 지원을 하거나 저희가 직접 발굴을 해서 이제 평가 및 선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더리움 연구회에서 이런 평가 시스템을 좀 규격화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클라인 부트스트랩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고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초기 자금 지원에 대해서 이제 머클라인 크립토고가 지원하는 형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머클라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저희가 첫 번째 머클라인을 통해서 후원하는 프로젝트인 블루웨일의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희보다는 블루웨일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블루웨일의 어떤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 방안들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하원 블루웨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